지난달 은행에서 일하는 A씨는 희망퇴직을 건의받았다. 그의 나이 겨우 1세. 가속화되는 디지털 금융 경쟁 속에서 시중 은행들은 직원 수를 1만 명가량 줄였다. 6개 시중 은행 3년간 1만 명 감소. 반면 인터넷 전문 은행들은 파격적인 채용 혜택을 내걸며 대규모 채용 전쟁을 벌이고 있었는데, 채용 혜택 연봉 1.5배, 1억 원 상당 스톡 옥션, 인재 블랙홀이라 불리는 핀테크 기업들이 원하는 인재상은 과연 무엇일까? 코로나가 가속화한 비대면 디지털 환경에 빠르게 적용하고 끊임없이 공부하며 변화를 기회로 만들 줄 아는 인재. 바로 프로페셔널 워커인 동시에 프로페셔널 스튜던트인 사람을 말한다. 대학이 무너지고 일자리가 사라지는 시대, 당신과 당신의 자녀는 무엇을 공부해야 하는가? 2020년 베스트셀러 언컨택트에 이어서 트렌드 분석가 김용섭이 던지는 두 번째 화두. 그래서 진짜 위기의 시작, 바로 실력자만 살아남는다. 2장은 프로페셔널 스튜던트에게 대학이란 무엇인지, 3장은 프로페셔널 스튜던트에게 직장이란, 또 4장은 프로페셔널 스튜던트를 위한 진짜 공부는 무엇인지에 대한 이 네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맞아요. 이분 책은 제가 라이프 트렌드도 그랬고 언컨택트도 예전에 많이 제가 이 브랜드 안에서 이 책풀이를 했습니다. 이분 책은 너무 좋아요. 표지가 예쁘고 예리하신 듯해요. 내용도 궁금하다고요? 내용도 정말 술술술술 넘어갑니다. 왜냐면요, 굉장히 뭔가 중요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뭔가 이렇게 막힘없이 이야기를 쉽게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읽어보시는 분들도 어려움 없이 읽으실 수 있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프롤로그는 바로 이거예요. 우린 본능적으로 공을 탄다. 큰 위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변화의 가속화와 경제 위기 등, 또 뭔가 로봇의 인공지능, 자동화를 앞당기는 계기가 됐고, 일 영향을 받았죠. 네, 유역의 댕댕이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래서 이 프로페셔널 스튜던트는 예전에 하면 뭔가 그냥 공부하는 학생? 아유, 이거보단 이젠 전문적인 이 학생이잖아요. 선택이 아닌 이젠 필수라는 거죠. 그럼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 이 공부를 연대까지 했는데 공부를 또 해야 돼? 공부를 해야만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아, 공부는 뭔가 끔찍한 거.'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선택이 아닌 왜 필수인지에 대한 이 책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요, 어떤 교육을 우리 아이에게 해야 될지, 또 어떤 전공을 선택하는 게 좋을지, 또 내가 앞으로 공부를 한다면 나는 어떻게 공부를 하는 게 맞을까? 이 방향성을 보고 공부하는 방법, 어떻게 우리가 살아남아야 되는지, 전문성을 쌓기 위해서 어떤 공부를 해야 되고, 뭘 해야 계속 살아남을까? 이거에 대한 고민들 많은 분들이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화두는요, 바로 공부래요. 공부가 그냥 공부하는 학생의 공부 말고요. 이 살아남기 위한, 살아남는 생존의 공부를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최신 트렌드는 변화가 되었고, 변화를 인식하는 순간, 미래를 감지하는 순간 우리는 본능적으로 공부와 교육을 찾게 되죠. 왜요? 불안하니까, 모르니까,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너무 답답하고 불안하고 모르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은요, 가족 모두가
읽고 토론하고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서 함께 공부하기를 저자는 권유를 했습니다. 이 급변하는 뉴 노멀 시대에 어른들의 진짜 공부를 시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가짜 공부 말고 진짜 공부를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요, 1장에선 이런 이야기예요. 진짜 위기의 시작이다. 실력자만 살아남는다. 이 팬데믹을 계기로 변화한 수많은 것들이 경쟁력이 없는 개인들에게 더 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결코 공평하지 않대요. 기회도 각자 다르게 주어지고요. 능력도 각자 다릅니다. 현실은 현실이라는 거죠. 이런 현실을 간과한 채 이상만 바란다고 세상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분기점이 바로 지금인데요. 과거의 관성을 과감하게 잊을수록 다가오는 미래를 더 잘 보고 받아들일 수 있는데, 적응하는 이들이 가장 유리하다고 봐야 된다는 거죠. 팬데믹이 오면서 5년을 앞당겼다고 합니다, 평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이 팬데믹 시기, 거의 지금은 막 막바지인 시기인데요. 이 시기 동안에 우리는 얼마나 많이 나 자신을 이 시기에 변화하는 시기에 맞게끔 나도 앞당기셨나요? 궁금해요. 혹시 이 시기가 뭔가 '아 이런 것들을 해야 돼.' 뭔가 나의 새로운 도전이라든지 변화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있으시면요, 함께 공유하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 채팅창도 괜찮고요. 아니면 음소거 하시고 자유롭게 말씀해 주셔도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기에 뭔가 나만의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나만의 한 노력, 뭐 이런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모따모모님은 어떤 게 있으셨을까요? 어 살고 있는 모따모님께서는 일단 팬데믹 시기에 직장을 그만두셨어요. 남들은 직장을 이 위기 같은 시기에 그만두는 게 '이게 맞아? 더 위기 아니야?' 뭐 이런 반응들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뭔가 직장을 그만두고 저희가 또 새롭게 하고 싶은 일도 하면서, 그죠? 뭔가 오히려 더 여기서 이제 다른 수익을 얻어내는 저희한테는 완전 팬데믹 시기가 획기적인 변화의 시기였던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어떠신가요? 이 코로나 시기 때 어떻게 잘 버티실 만 하셨어요? 궁금합니다. 못다모님 한 말씀 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잡학도서가 못다옵니다. 그 뒤에서 이제 기침이 나 갖고 죽겠네. 뭐 팬데믹 시대에 제가 한 일은 네네. 정말 우리 코로나 시기 너무 많이 불안도 했고 위기였어요. 그죠? 그쵸. 예. 셰프님이 봤을 때 어떤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같아요, 제가 봐도. 네네. 팬데믹 시대에 뭐 옳은 판단인지 그른 판단인지는 모르긴 하겠지만 어찌 됐든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는 중이어서 뭐 네네네. 결과는 아직 안 나왔으니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뭐 그렇죠. 새로운 도전을 했다는 거가 큰 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저희한테는 이 팬데믹 시기가 완전 변곡점이 됐던 음. 것 같아요. 어느 누구도 답을 모르니 뭐 한번 해 보는 거죠 네네네네. 뭐. 아, 팬데믹 시기에 하얀 꿈님께서는 이 브랜드를 알게 되셨다고요. 맞아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팬데믹 시기에 이 브랜드를 알고 나서 그때 완전 강의도 없고 다 끊겼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소통이 가능하고 사람들하고 만나 가지고 이야기도 하고, 이게 완전히 저한테는 새로운 기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깐요. 하얀꿈님 잘 오셨어요. 어떻게 보면 이 팬데믹이 덕분에 저희가 또 이렇게 이 자리에 여러분들하고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 시기가 없었다면 책프리도 없었을 것 같아요. 아, 그러네요, 하얀꿈님. 아, 중요한 걸 또 알게 됐어요. 다른 분들은 어떠십니까? 음 책풀이도 그죠? 되게 완전히 방향성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다양한, 또 더군다나 저는 더 불안하고 이 시기가 좀 더 불안하기 때문에
책들을 되게 많이 본 것 같아요. 그 책을 볼 수 있는 계기가 이 브랜드였고요. 여기서 이제 다양한 책들을 보면서 '아 내가 이런 방향들로 이쪽을 해 봐야겠구나.' 그러면서 용기를 얻기도 하고 그런 불안한 마음들을 여기서 많이 책으로 다독였던 것 같아요. 다른 분들도 또 궁금합니다. 정말 이게 팬데믹 시기가 그러네요. 여러분들에게도 이 많은 변화의 계기를 만드신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뭐 다 이 브랜드 안에서 그죠? 이렇게 또 이 접속을 해서 또 이렇게 만날 수 있는 또 계기가 되니까 너무 좋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팬데믹 이런 계기로요. 사실 많은 것들이 변했어요. 5년 뭔가 앞섰다, 앞당겼다. 어쨌거나 이런 변화들이 앞당긴 변화들은 올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에 대응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내가 대응을 못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5 년이 처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뒤처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세상이 뭔가 빨리 바뀌면 바뀔수록 개인은 더 기회가 아니라 위기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위기가 훨씬 더 많죠. 작은 개인이잖아요. 물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뭔가 내가 구축해 놓은 것들이 많다. 자본이 많다. 그러면 훨씬 이들은 대응을 빨리 할 수 있고 오히려 더 큰 기회가 될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건 너무나 큰 위기가 되거든요. 더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런 방법이 없을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9월 옥스퍼드 마틴 스쿨의 칼 베네딕트 프레이와 마이클 오스본 교수가 2013년 9월에 고용의 미래를 보고서를 발표했어요. 그랬는데 이 바로 자동화와 기술 발전으로요. 미국 노동시장에서 10년에서 20년 안에 전체 일자리 중에 47%가 사라진다고, 그 가능성은 70% 이상이라고 예측했으니 2033 년까지 일자리는 완전히 반토막이 된다고 그래요. 그렇게 줄어들고 20억 개의 일자리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지금 있는 일자리들이 다 반토막 난다는 얘기예요. 한국은 25%의 일자리가 싹 다 자동화로 대체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거의 뭐 25% 반토막 나고 3분의 1 정도 직업들은 다 사라지니 우리는 다 전환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직업을 전환을 하든지 직업을 새롭게 만들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기업들은요. IT 기업들은 이 퀀텀 점프를 한다고 하죠. 그 정도로 비약적인 도약과 성장의 계기를 만들어 준 게 이 팬데믹의 효과인데요. 당연히 팬데믹 이후에 더 거침없이 산업적 주도권과 사회 문화 경제를 장악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앞으로 정말 인생의 중요한 지금의 시기가 가장 중요한 기점이 될 거고 이미 그걸 지금 열심히 사람들이 준비해 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낫다는 희망이 있어야 사람들이 노력하고 꿈도 꿉니다. 그러면 결국 세상이 우리 미래를 불안하게 만들기 때문에 믿을 건 자기 자신밖에 없다는 거죠. 더 외롭게 우리는 더 치열한 자기 진화를 준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위기는요, 양극화는 더 심화될 수밖에 없대요. 그래서 불리한 흑수저에게는 공부가 유일한 무기라네요. 그런데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도 결국은 교육을 통한 신분 상승의 기회를 잡아서 가능하다는 거죠. 부자는 부자 자식으로 태어난 것만으로도 이 공부를 해서 그다음 방법을 공부를 해서 부자가 되는 방법을 또 배우고 하다 보니 이 명문대를 가지고 통계를 내 봤더니 훨씬 부자들이 더 명문대에 많이 들어가고
고위 공무원이나 뭔가 좋은 직업들을 받고 지금 이야기하는 뭔가 공부로 출세하는 이런 확실한 가장 방법은 과거에서부터 뭔가 "공부가 최고야."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하지만 지금의 통계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공부만 그냥 열심히 하면 된다."라고 하는 이런 자녀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과연 할 수 있을지, 입시가 실력을 가늠하기보다는 시험 잘 치는 기술을 가늠하는 성격이 되다 보니까 시험 기술을 비싼 사교육으로 잘 배운 사람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대학 가는 데만 쓰일 뿐 대학 나와서 사회생활에 쓰일 기술이나 이런 실력과는 또 무관하니 흑수저는 더더욱 시험 기술이 아닌 실력 자체에 이제는 주목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자동화로 로봇의 로봇으로 또 이 자동화로 일자리가 줄어들더라도 가장 늦게 타격 공격군이 의회 법조인데 그들의 역할을 로봇이 대체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강력한 힘이 있는 기득권 집단인 그들이 법을 바꿔서라도 입지를 지켜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강력한 일자리를 갖는 방법이 의대와 로스쿨밖에 가는 것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런 많은 것들을 우리가 시사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 우리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일자리를 이제는 잃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가치를 발현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진짜 실력자로 살아남는 거라고 합니다.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건 그거예요. 이제는 뭔가 대학, 명문대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내가 어떤 실력을 키울 것이냐. 그래서 뭔가 결국 실력자는 언오리지널이 아니라 오리지널이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나만의 독자적인 콘텐츠화 자동화로 대체 불가능한 것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없으면 우리는 실력자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그렇다면 이런 기업이나 이런 강사로 일하는 강사들은 어떨까요? 그걸로 인해서 대체 불가능해야 해요. 그런데 지금 이 팬데믹 이후에 기업 교육이나 이런 것도 오프라인 교육이 유효할 때는 뭔가 비싼 강사, 싼 강사 다 존재를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제 온라인으로 대거가 전환이 되는 순간 앞으로는 비싼 강사만 살아남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 뭐 이런 여러 계층 다양한 이런 게 전혀 없어졌다는 뜻이에요. 그쵸? 유명한 사람이 더 크게 확장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온라인에 이제 이런 것들. 그러면 우리가 실력이 모자라도 뭐 돈이 충분하면 어쨌거나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이 충분하지 않다면 결국 믿을 건 실력뿐이고요. 그 방법은 교육밖엔 없다는 거죠. 그래서 100세까지 꾸준히 배우고 일할 각오로 인생의 계획을 우리는 세우지 않는데 세워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00세 인생이라고 하죠. 노년은 선물이 아니라 고독과 빈곤 속에 저주가 될 수도 있대요. 무서운 말이죠. 100세 시대는 더더욱 프로페셔널 스튜던트를 필요로 하는데 10대, 20대, 30대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아주 먼 막막한 막연한 미래 같지만 준비 없이 맞이한 미래는 저주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이런 뭔가 눈이 번 뜨이는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프로페셔널 스튜던트가 살아남나? 성적에 올리는 공부는 민감하죠, 다들. 한국인은 평생 공부를 하고 삽니다. 어릴 때부터. 이 성적 올리는 대학 입시 계속적으로 공부의 연속이라서
세계 어느 나라도 만큼에도 떨어지지 않아요. 정말 한국 학생들은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요. 문제는 뭐냐? 성인의 독서량은 선진국과 비교하기가 창피할 정도로 너무너무 작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적 올리는 공부는 민감한데 독서는 둔감하다는 거죠. 한국 사회의 공부가 어떤 느낌인지는 네, 확실히 드러나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살아갈 사람들에게 과거 방식만 공부하게 하는 건 점점 미래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페셔널 스튜던트가 되려면 스스로에게 솔직해지고 각자 프로페셔널 스튜던트로서 얻은 결과나 목적은 다 다를 수 있는데 적어도 자기 자신에게 솔직하며 뭘 원하나 어떤 공부에 집중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명확하게 찾고 남에게 보여주는 공부가 아니라 진짜 나에게 이득이 되고 나만이 몰입할 수 있는 이런 공부를 찾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팬데믹 이후 변화가 약자에게는 더 불리하고 그런 역할을 하죠. 부자와 상류층은 이번 변화는 기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다수를 차지하는 중산층과 서민들에게는 그 반대죠. 그래서 이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은요, 순식간에 빈민으로 전락하고 만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진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큰 각오를 하고 이 공부를 해라. 어떻게 먹고 살지 생존 공부를 해라. 다시 말하면 전문성을 쌓아라.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 첫 번째가 전문성이거든요. 그래서 이 전문가가 유리하지만 앞으로 더 그렇게 될 것이고 그런데 이 전문가가 되려면 그렇다면 우리가 박사학위까지 받고 경력이 아주 많고 과연 이런 것만 전문성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학위, 나위, 경력이 좌우하는 전문성이 아니라 이런 벽을 넘어설 수 있는 전문성에 더 강력해야 합니다. 새로운 계속적인 이슈가 나올 때마다 공부를 해야 되고 이미 갖고 있는 전문성도 계속적으로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유행하는 뭔가 트렌드나 지금 것들 이게 왜 그런지 이게 어떻게 돈이 될지를 끊임없이 연구를 계속 하라는 거네요. 좋습니다. 혹시 다른 분들 혹시 나는 이런 공부를 앞으로 공부하고 싶어요."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지 한번 있으시면은 음소거나 채팅창에다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용주 님께서는 "달력 공부를 하고 싶어요."라고 하셨네요. 달력 공부도 좋아요. 조용주 님. 젤리님께서는 과학 공부하고 싶으시다고요. 과학 공부도 너무 좋아요. 이 과학은 정말 생활 속의 모든 것들이 과학이잖아요. 쓸모 있는 이런 과학 공부, 이런 공부들도 꼭 필요한 생존 공부. 첫 번째는 전문성에 대한 공부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대체 불가능한 공부. 그래서 나만이 내가 좋아하는 걸 가지고 할 수 있는 공부, 요런 것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바로 나이와 지위를 버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나이, 지위가 가진 힘, 나이빨, 지위빨, 이런 걸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은요, 사실 어깨가 무거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를 배운다는 거, 이런 공부를 되게 소홀히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의 태도로 모든 것들이 나는 뭔가 지금 완전히 하나도 몰라. 그래서 나는 배워야 돼. 라는 이런 학생의 마음으로 나이가 든 사람들은 젊은 사람한테 배우고 또 젊은 사람들은 뭐 나이가 든 사람한테 배울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모든 사람들한테 다 배울 수 있는 이런 태도가 돼야 된다는 거죠. 율무님께서는 우선 체력을 회복한 다음에 온라인 교육을 받고 싶으시다고요. 교육을 할 수 있으면 더 좋고요. 네. 감사합니다.
충분히 저는 가능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온라인 교육으로 지금은 이렇게 배움의 기회가 훨씬 더 과거보다는 많아졌잖아요. 검색 한번 하면 내가 필요에 의해서 배울 수 있는 공부를, 과거에는 그런 공부들을 배운다는 건 쉽지 않은 거였어요. 꼭 어디 학원을 간다든지 어딘가를 가서 내가 먼 데까지 뭔가를 가서 그거를 받아야 됐지만, 지금 시대는 이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언제든지 교육은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필요한 건 뭘까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 이거를 해서 나만의 뭔가 독보적인 색깔들을 내어 우리의 10년 후, 아니 1년 후 우리에게 어떤 기회가 올지, 어떤 위기가 올지는 모릅니다. 이미 지금 이런 변화의 속도가 가고 있는 방향 속에 있어요. 변수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빨리 위기를 감지하고 피해갈 수 있는 건 피해가고, 근데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제는 위기를 맞더라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 극복해야 되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그래서 결국 새로운 지식 능력, 이걸 배우는 능력과 함께 위기 대응하는 그다음에 순발력, 생존력이 필요한데, 이것이 바로 이 프로페셔널 스튜던트의 태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두 번째 시간까지 이 다음 주 수요일, 네, 두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